예.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얼굴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투표 이야기, 본격적으로 또 대선 이야기, 네. 특히 요 주제로만 오늘 하는 수요일 시간인데요. 수요일 이 시간에 오늘 뭐라고죠?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 문재인 캠프 후보, 네,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김연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예. 아니, 안 진짜 바빠도 좀- 바쁜 척 네. 해야 되는. 나와주셔서 바쁘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의 이 폰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없는 대로 얘기하세요. 아까 저는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아. 붙였네요. 네. 제가 퀴즈에 져가지고 네. 오늘 저희가 시사 상식 뭐 관련된 부분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그쵸. 또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얼마나 문제는 제가 잘 아우 좀 너무 내고. 떨려요. 못 맞추면 이것도 네. 저희 캠프에 또 위상이 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저 풀어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 세 문제 정도만 일단 드려보도록 하고 네. 세 문제를 과연 맞추는지 맞추시면 세 문제를 만약에 다 맞추신다 그러면 제가 동서가구에서 원목으로 이렇게 만든 그 후원 받은 게 있어요. 이쑤시개 세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된 대통령 후보는 몇 명일까요? 아우 6명? 땡!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무지의 소치를 들어야 현재까지 이제 11명이라고 합니다. 11명이 언제 그렇게 네, 그러게요. 아,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분도 아까 6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다 틀렸죠. 언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언론이 너무 보도를 온통 안 그냥 해줘요. 새 후보만 지금 네, 얘기하잖아요. 저야 뭐 좋은데. 저도 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괜찮을까요? 방금 틀려놓고 그렇게 말하기 참 민망하네요. 네, 질문하세요. 네, 뭐. 아는 것이 네. 거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이야기한 철학자는 철학자는? 누구인가? 정말 어렵다. 네. 글쎄요. 네, 여러분은 지금 2030 리얼 토크 청춘 노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행이다. 아까 저도 처음에 아닌가요? 아닌가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제가 아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베이컨이라고 해요. 네, 네, 저희도 사실 잘 모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PD님께서 준비를 베이컨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좀 가벼운 걸로. 좀 가벼운 걸로 하죠. 가벼운 걸로. 자, 자, 뭘 내야 할지 지금.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긴장하지 거군요. 마세요. 이거 완전 긴장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덜란드의 수도요? 네. 암스테르담? 한 문제 맞추셨네요. 한 문제. 다행입니다. 빠꾸를 자, 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시민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김연경 씨를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처럼 이렇게 민망한 날이 없네요. 네. 민망한데 오늘. 요즘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은 일단 제 평생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지역도 돌고 이러면서 선대위 회의하고 시민 캠프 회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뒤에도 사진 막 찍혀 있는데 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오늘도 저희가 또 연세대 가서 음. 부재자 투표와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캠페인을 좀 하고 왔거든요. 음. 지금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인터뷰나 뭐 이렇게 토론회, 강연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데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 틈틈이 이제 청년 단체들 만나서 간담회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뭐 늦잠 자지 않고 정시에 출근하는 날은 거의 뭐 한 6시에 일어나서 6시 4, 50분에 집에서 나오는 이런 일과로 들어가시는 건? 들어가는 건 이제 술 안 먹고 들어가면 한 10시, 술 먹고 들어가면 대중 없고.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그렇게 생활하시는 걸로 네.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네. 지금 쭉 얘기하시다가 투표 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 네.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투표 시간 연장해야 되죠? 아, 왜? 왜 아, 왜? 아, 그렇죠. 베이컨님의 말에 의하면 아는 게 힘이니까요. 아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르니까요. 잘하시는데요? 역시 네, 그 제가 또 학습력이 빠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투표 시간이 예전에 이제 보통은 고민하면 그게 공휴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공휴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공휴일이라는 거죠. 오. 공무원에게만 예, 공무원이고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마음씨 좋은 사장님 혹은 이제 근무 환경이 좋은 기업들은 그날 이제 사장님의 권한에 의해 놀게 되는 거고 근데 이번 4.12 총선 때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출근을 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 쉬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몰랐다. 네, 대부분 이걸 모르시는데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인 문을 닫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투표를 실제 정말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 중에 40%가 직장 등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투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한국 정당학회 이런 데서 이제 네. 조사한 걸 보면 비정규직 분들도 대부분 일을 나갔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그게 못했다라고 그게 얘기를 했어요. 64%라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그날 그러니까 만약에 유급 휴일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네. 못하다고 했을 때 또 유급 휴일은 여러 가지 법제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대선을 앞두고 투표 시간이라도 좀 2시간이든 3시간 연장을 해서 네. 낮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침에 너무 힘드니까 밤에 조금 여유 있게 투표를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논쟁이 좀 촉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은 12시간 투표할 수 있죠. 6시부터 6시까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퇴근하고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 지금 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되게 또 중요한 게 네. 그 2010년 그 말에 재보궐선거 있을 때 그 6시부터 8시 사이에 투표율이 13.6%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보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거거든요. 어. 그리고 그 정도면 유권자의 10%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투표 시간 연장만으로도 사실은 투표율 자체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굳이 그 연장을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연장을 해서. 네. 근데 그 투표율을 높이려면 굳이 연장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렇게 무급을 그 유급 휴가를 공휴일. 유급으로 네. 공휴일로 만든든가 아니면 그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하고서 일을 시키는 그 사업장에 처벌을 해야 된다든가 좀 그런 내용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 10조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는데 법은 어려워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국민권 보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공공의 권리를 어. 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 내가 직장에 출근했다가 만약에 투표 같은 걸 하러 간다. 네. 그럼 사장님한테 이걸 말해서 투표를 사실 하러 갈 수 있어요. 어. 그게 보장받을 수 있게 법에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 이 조항을 모르기도 하고 사실 출근해갖고 내가 에이, 눈치 또 보여서. 어떻게 네, 투표하러 간다면 그럼요. 집이 네. 가까우면 모를까 어. 직장이 막 1~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 못하죠. 어. 그러니까 사실 법에는 있는데 되게 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아, 뭐 예. 유급을 만들자면 그 사장님이 막대한 임금을 들여내는 네. 측면도 있고 그쵸. 또 예를 들어서 저 공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그래서 국가에서 특이하다. 좀 네.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네. 그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네.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왜 반대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하면 중요해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왜 대선식에 뜬금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저 새누리당에서도 그 얘기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게 이게 이제 17대 그 국회에서부터 이 논의가 있어 왔어요. 한 8년 전. 예, 그렇죠. 네. 민주통합당의 이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근로기준법에 이 투표 날을 유급 공휴일로 바꿔야 된다는 법안을 이미 발의도 하셨고 그때부터 논의가 있어 왔는데 지금 이 12시간, 6시부터 6시까지 이 투표 시간제가 1971년도에 제정됐던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낡았다 해서 그때 논의는 됐는데 이게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번에 그 9월 달에 행안위에서 사실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님이 9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하자고 안을 그렇죠. 올렸다가 네. 그 행안위에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럼 2시간 연장하자 해서
합의가 다 됐어요. 어. 그래갖고 이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데 네. 왜? 새누리당에서 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네.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이게 9월 중순경에 제가 알기로는 9월 16일인 것 같은데 네. 파행이 됐어요. 어. 그때부터 이제 매주 있던 행안위가 계속 파행을 겪고 새누리당은 이게 뭐 야권에 유리한 거다, 되게 정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좀 말이 안 되는 논리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동의를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의 논리를 음. 따져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음. 투표율이 오르면 야권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따지듯이 자기들은 투표율이 오르면 불리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본인 스스로가 어필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뭐 비정규직이나 네. 아르바이트나 영세한 자영업자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 투표를 했을 땐 야권에 또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논리에 의하면 네. 그 말은 새누리당이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어. 본인들 스스로 또 인정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참 네. 저는 그 반대 입장에서 하는 의견 너무 웃겼던 게 시골에 계시는 네. 그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안 된다. 가로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또 너무 뭐 웃기더라고요. 선관위가 힘들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선관위의 또 자존심을 비용 얘기하고. 네. 네. 계속 비용. 그런 얘기하고요. 어. 비용도 너무 뻥튀기 하셔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100억 원이라고. 실제로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한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죠. 새누리당 어떤 근거로 이게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5, 60대 분들은 투표를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네. 본인들 지지층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 20, 30대가 투표를 안 하다가 만약에 투표 시간 연장해서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본 야권 성향이 강하다라는 이제 이런 추측에 의한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유불리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누구에게나 사실 보장되어야 될 권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이 논의가 우리는 계속 그 권리를 뭔가-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쵸, 주장을 네. 하는 건데 네. 그쪽에서는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네요. 찬반에 그렇습니다.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태로 활동을 좀 전개하고 계세요? 아까 뭐 학교도 갔다 뭐 예.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네. 그 담쟁이 캠프라고 처음에 이 대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가 거의 9월 말에 구성이 딱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투표 시간 연장 특별 본부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민 캠프, 저희가 캠프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이제 시민 캠프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공동대표단 1인 시위를 계속 강화문에서 하고 있고 오늘 이하경 의원님이 28일차를 채워주셨어요.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또 그 안철수 후보 캠프 측하고 공동 플래시몹도 진행을 하고 또 공동 1인 시위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좀 훈훈한 모드로 오고 있었는데 함께. 예, 네.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프죠. 예, 하여튼 뭐 그렇고 하여튼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온 오프라인에서 투표 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분들에게 서명도 받고 네. 그 다양한 웹자보 홍보물도 뿌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했고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70%가 투표 시간 연장을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네. 저도 뭐 1인 시위나 서명 운동을 많이 받으러 나가면 이렇게 줄 서서 서명 운동 받는 건 처음 그래요? 본 것 같아요. 줄을 서요? 네, 줄을 서서 서명하고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는 공동선대위원장과 그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여의도 7시 반에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나? 그 이제 아침에 그걸 했어요. 네, 네. 투표시 연장 알림 캠페인을 하는데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와갖고 막 줄 서고 비가 오는데도 막 서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라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 저희가 시민 캠프에서 전국 동시다발 100곳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걸 할 때 제가 명동에서 또 나름 젊다고 저를 명동에 그렇죠. 보냈어요. 그래서 젊음의 그 상징 명동에 밀려리 네.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웬 잘생긴 남자 두 분이 오셔갖고 캔커피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좋아가지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셨는데 자기들이 지난 4.11 때 근무한다고 투표 정말 못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꼭 이번 투표 시간 연장 될 수 있게 힘써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투표 시간 정말 연장되면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물었더니 당연히 도움된다고. 그 두 분이 식사하고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걸 주고 가시는데 네.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이었기 그쵸, 때문에 마음이 훈훈하셨을 것 너무 같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현 정권에 좀 반대 의견을 품는 그 3D 사업 종사자분들의 보통 퇴근 시간이 7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시간이 늦으니까 당연히
연장이 돼야 한다라고 네, 이 의견을 높이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8시도 그래서 너무 짧다. 한 막 네. 10시, 12시까지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대차게 가자. 네, 대차게 가자. 네, 이왕 지금 할 현재 거면. 주장하고 계시는 그 연장 선은 어디까지요? 지금은 9시까지를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통합당 당론이기도 하고 바깥에 이제 14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도 네. 9시까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는 이제 8시까지. 8시까지였는데 13%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거죠.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렇겠네요. 이건 또 대선이고 더욱더 이슈가 있을 때는 네. 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걸 감안하면 그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언제 뭐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누이 얘기지만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새누리당이 결단도 아니에요.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여론은 무르익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렇게 멀리까지 가면 한 12월 14일까지만 통과가 돼도 통과가 이게 돼도 이게 한선이 있는 거네요, 일단은. 돼도 3, 4일 실무 처리만 하면 투표 시간 바로 대선 때 그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 시간 연장 그 법의 부칙 중에 네. 이거는 여야 합의 즉시 바로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대요. 그건 잘 만들어놨네. 네, 그것만 잘 그거는 만들어놨네. 아주 잘했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어. 우리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목금에 또 끝나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좀 임시 국회를 열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인 방안은 11월 말이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돼도 12월 중순까지 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처리를 좀 하는 거고 예. 안 되더라도 12월 중순까지는 또 처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제가 이게 보기에는 나올 거라고 좀 보세요? 네, 그 협상 뉴스가 테이블에? 네. 인터넷 뉴스 1시간 전 딱 봤는데 사실상 그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꺾는다면 네. 예. 저는 그냥 야권 이제 후보 단일화 누가 되든 그 후보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투표 시간 연장 문제 가지고 박근혜 후보랑 강하게 네. 예,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요. 그 지금 아까 안철수 후보 측하고도 지금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이신데 네. 안철수 후보 측하고도 뭔가 이런 투표 그 시간 네. 연장과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단일화가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표들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요. 네. 한간에는요. 이런 부분 어떻게 같이 통합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너지가 날까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네. 가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런 투표 시간 연장 캠페인도 공동으로 같이 했고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캠프에 계시는 사실 두 후보는 여러 번 만났지만 네. 그 캠프에 계시는 이제 젊은 분들 저희도 그때 플래시몹 하랴 1인 시하랴 한 2번 본 게 다예요. 그러니까 캠프에 있는 지지자들이 서로 만나서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단합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기울어진다면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자연스럽게 전 나타날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괜히 오해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좀 흘렁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네. 저희가 오늘 매주 수요일은 대선에 관한 소스를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대선 얘기도 하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직장에서도 편하게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편하게 이런 이야기도 좀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여쭤봤는데 네. 또 한 가지 좀 여쭤보면 네. 오늘 TV 토론 누가 이길까? 이것도 사실 누가 이길까 뭐 이런 부분보다 평가를 어찌됐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텐데 예측을 해보자면 네. 저는 당연히 우리 네. 문재인 후보님이 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하셔야 하고 잘못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건데 안 돼.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말씀 되게 조근조근하신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좀 보는 사람들이 보다가 이렇게 좀 약간 밋밋해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막 좀 서로 약간 공격도 그쵸, 좀 하고 뭔가 재미있게 막 튀기기도 하고. 액티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되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다 끝날까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후보님이 그 왜 정치가 장난이냐 막 이랬던 그렇죠, 예. 그런 일가를 이렇게 좀 날려주시기도 하면 불꽃이 좋지 좀 않을까. 튀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튀길 땐 경쟁성이 튀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잔잔하고 맞아요. 타협할 땐 네. 타협하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네.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거 음. 필요합니다. 너도 네.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데 요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 한번 좀 기대를 하는데 네. 아 과연 그 두 후보의 상품상 그게 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단일화에 대한 토론회 끝나기 전까지 이 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 또 뭐 무슨 위험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토론회 전까지 될까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토론회 네. 전까지 돼야 되는데 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오늘도 언론에 계속 이 내용 관련 보도가 되고 다들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아까 낮에 또 거기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네. 잘 안 되면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둘이라도 얘기를 하겠다. 단둘이라도? 네, 예. 단둘이라도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네. 저는 뭐 후보님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아마 지실 것 같고 네. 우리 후보님 뭐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래서 음, 두 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만약에 안 나오면 결국 또 두 후보님에게 공이 돌아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결국엔 두 후보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네. 시점이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청년 이야기 조금 할게요. 그래서 네. 예, 청년 쪽에서 굉장히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여태까지 기울여 오셨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혹은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단일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에게 어떻게 유리한 상황으로 될까요? 네? 두 분 중에 예. 누가 되냐? 누가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될까요? 그 저희는 네. 그렇게 믿으니까 사실 이렇게 네. 열심히 이것도 하는 건데 저는 뭐 예, 야권 후보에 누가 되던 뭐 당연히 저는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를 네. 얘기하는 거지만 네. 예, 문재인 후보님만 놓고 보더라도요. 음. 예,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음. 문재인 후보님이 되시면 저는 당연히 청년 문제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지금 5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네. 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없게 접근하는 단순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눈높이라고만 얘기하면서 인턴과 같이 사실 일회용 같은 일자리만 비정규직만 양산했던 것 때문에 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조건에서 청년 문제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셨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은 혹은 청년만이 아닌 모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실 성장이고 복지고 경제 민주화다. 그래서 일자리를 잘 푸는 게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후보님이 누구보다 강점이 있고 그동안 천착해 왔고 네. 가장 또 완벽하고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예, 가지실 그렇죠. 거라고 책임감도 갖고 생각하시는 계시고 거고. 그래서 후보님의 그런 철학과 정책이 이런 국민들의 바램과 이렇게 만난다면 그래서 5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네. 저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 네. 지금 일자리 부분에서 좀 특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청년 네. 문제 일자리 문제만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일자리가 저는 이제 실마리라고 좀 생각을 아, 해요. 거기가 초점이다? 사실 어. 일자리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내가 혹은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사실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누가 굳이 막 대학을 억지로 가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지만은 않을 건데 그렇죠. 너무 그거에서 오는 어떤 차별과 격차가 크니까 자꾸 대학도 가야 되고 그게 또 일자리 문제랑 연관이 되고 그래서 아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잘 풀리면 네. 교육의 문제도 좀 저는 풀릴 것 같고 또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자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러면은 굳이 네. 서울까지 안 올라도 되니까 네.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가 너무 뭐 일자리에 맞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많은 부분의 실마리가 전 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있지는 대부분 않지만 그 청년들이 그 2030 세대가 투표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혜택이 뭔데 그렇죠? 네. 그 일자리 그깟 비정규직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후보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네. 아,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깜짝 놀란 게 제가 할 말이 되게 많네요. 네. 네. 그 연세대 네. 가가지고 좀 놀란 게 1시간 동안 부재자 투표 캠페인을 했어요. 네. 근데 157명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재자 투표 신청할 때 이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2030이 당연히 좀 뭔가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속에 깊게 들어가서 얘기해보고 해보면 되게 관심이 많다는 느낌을 저는 오히려 받았어요. 그죠.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긴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혹시 이야기도 나눠 보셨나요? 네. 뭐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일단은 부재자 투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옆에서 제가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찬반 이런 이제 스티커도 막 받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스티커를 받으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이걸 왜 굳이 막 이런 반응인데 반대하시는 분도 은근히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이 마음에 왜 반대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여쭤보고 왜 반대하세요? 그랬더니 뭐 다양해요 의견이. 근데 이거는 취지는 찬성하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부터 다시 하자.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분은 왜 굳이 3시간 연장이냐? 한 뭐 이틀, 24시간 이렇게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요? 이래서 오히려 세시네.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성 반대네. 네, 강성 반대. 그러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 어찌됐건 지금은 청년 세대들의 어떤 이 투표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대선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기사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 세대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어찌됐건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청년 세대 투표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해서 더 당연하게 그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단일화를 누구 후보로 되던 어쨌든 다른 후보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저는 또 청년들한테 울림이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이례적이었던 게 수도권 20대의 투표율이 64.1%였나요? 되게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 박원순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내가 투표한 행위에 의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이 그 정도 나온 건데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면 그래도 그 기준선에 충분히 부합되게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건데 최소한. 그런데 이제 우리가 70%가 넘어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거의 이제 한 6% 받자 어디서 땡겨 올 거냐 요걸 이제 좀 고민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사실 이 방송도요 투표 안 하는 층을 좀 끄집어내서 누구를 찍든 간에 투표율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시작된 방송인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방송이 지금 한 4천만 명이 보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이제 되는지 4천만. 제작진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어찌됐건 투표율을 굉장히 높이는 문제가 사실 이번 선거의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맡고 계신 일도 그런 건 것 같고요. 뭐 혹시 오늘 이렇게 급마무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태까지 활동하시면서 느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대선 때까지 혹은 청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청춘 노가리 방송을 이게 저희 민주캠프 건지 모르고 되게 부끄럽게도 이렇게 패친을 맺게 됐었어요. 맺고 나서 되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민주캠프의 아이디어인 거여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왔는데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선 캠프에 들어왔지만 좀 청년의 문제나 청년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저가 아니라 이미 민주통합당에는 수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부터 시작해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다양한 분들이 이미 노력을 하고 계셨고 저는 사실 여기에 살짝 숟가락 얹는 이런 정도로 와서 저도 또 많이 그분들의 노고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청년의 얘기를 제가 오히려 대선에서 많이 못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 대선이 또 워낙 단일화나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좀 본선에 들어가면 이렇게 청춘 노가리 방송 같이 청년들이 자기 얘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이런 스피커가 좀 많아지고 또 청년 수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뭐 노가리는 많이 까시나요? 네, 노가리 많이 까죠. 노가리 있어요. 저는 오늘 노가리 씹으면서 얘기하는 건 잘하는데 한 일주일 된 노가리인데 노가리 한번 비춰주시죠. 노가리도 출연. 저희보다 출연료가 비싸요. 노가리 이거 되게 어디서 주문해온 안주 딱 옆에 술집 아주머니한테 저희 부탁해가지고 케찹과 마요네즈까지. 술은 혹시 많이 드시나요? 일주일에 뭐 몇 번이나 드세요, 보통? 자주 드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씹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밥 먹을 때 이제 그냥 자주 이런 식으로. 살짝. 근데 이제는 좀 금주 해야 되는데 간에 대한 어떤 충성을 좀
알겠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대선까지 이제 좀 금주를 하는 것으로. 네, 예. 네. 오늘 체력도 좀 많이 비축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 저희 청춘 노가리도 여기 출연시키실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 소개를 그럴까요? 해주세요. 저희가 네.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이야기, 직장인들의 이야기, 연애 이야기 뭐 다 끄집어내서 네. 여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대선 자연스럽게. 때까지 네. 뭐 이번 주에 누가 되더라도 또 열심히 우린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열심히 또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위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